자, 국민이 12월 3일 날 시작했던 윤석열단의 내란을 추운 겨울밤을 새우면서 막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사법귀족들이 어제 판결을 통해서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원래 무죄였던 원심 판결, 2심 판결,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럴 거 아닙니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팩트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법 적용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신속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게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 36일 차에 파기환송이 된 거고 전원 합의체로 이송된, 대법원은 재판이 부와 전원 합의체입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라고 돼 있어요, 법원조직법에. 근데 통상 4인이 대법관이 부를 구성해서 재판하는 게 일반적이고, 다만 이제 판례 변경이라든지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근데 36일 차에 판결이 나왔고 파기환송시키는, 그 다음에 전원 합의체로 넘기겠다라는 조의대의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9일 만에 파기환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36일 차 2심 법원의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저는 합의체로 넘긴 때로부터 9일 차로 한 사건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100%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죄면, 이게 무죄라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건이 단순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와 있고 주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 심판 한마디라도 이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11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징계 절차랑 형사 절차를 구분하자면 당연히 형사 절차가 좀 더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111일이 걸린 건데 이거는 36일, 그리고 전원 합의체 넘긴 9일, 제대로 된 심리를 했는지 자체도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법귀족들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다고 봐야 돼요. 국민들의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을 뺏은 겁니다. 국민들의 판단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습니다. 저도 크게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내란 잔당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내란의 책임을 지할 자들, 이번에 한덕수 같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부터 이게 그러면 내란의 확대 또는 내란의 재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도전의 문제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대응을 해야지, 이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지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란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 내란의 재발을 용인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으로 이게 우리들이 이 사태를 이해를 해야지 이재명 지지냐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4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헌법 84조죠. 헌법 84조.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 재직 중에 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은 내란죄로 소추가 됐죠. 그죠? 내란죄는 재직 중으로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면됐죠? 탄핵 결정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죠. 그 때문에 어제부로 직권남용죄로 어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죠. 대통령이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 신문에서는 내란 외환죄의 경우는 소추가 되고 나머지 범죄는 소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는 지금 5개 사건이 형사사건이 이미 기소돼서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새롭게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에 소제기된 사건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예측한 대로. 그래서 어차피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면 보궐선거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너 나오지 마라. 이런 주장을 어제 이준석도 하더라고. 준석이 자식 말이야. 준석이도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 없는 짓거리예요. 이준석은 오랫동안 정치하려면 그러면 안 돼. 똑바로 공부를 하고 해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이론적인 거니까 잘 한번 생각을 다 해보세요. 그냥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세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형사재판 중이다. 그럼 대통령 후보자로 나오지 마라. 또 당선이 되면은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 못하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나오지 마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논리라면 검사가 선택하지 않은, 좋아하지 않은 후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막 기소할 거라고요. 그렇게 아닙니까? 이준석, 너도 생각해봐. 너 기소할 사건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건수가 있으면 다 기소하는 게 검사야. 그러면 이 사건 저 사건 잡아가지고 기소를 다 해버려요. 공소시효 그 형사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럼 후보자가 될 수 없대. 그러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검사가 기소 안 하는 후보자지. 그러면 검사의 의견에 따라서 후보자가 될 수 있다가 없다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싫어해. 지금 싫어하죠? 그럼 막 이 사건 저 사건을 막 기소해놔. 실제 그렇게 되겠죠. 실제 5가지가 그렇게 기소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못해. 그럼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가 없어.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1차적으로 검사가 검증해가지고 이 사람 오케이. 이 사람 아니야. 그럼 기소해버려. 그러면 검사가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됩니까? 맞아요? 아니잖아.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너 기소 한 5가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 다음 선거에 못 나와. 그럼 이게 옳다고 생각하겠어, 너는? 야, 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라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대통령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형사재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 검사들이 오케이 해야만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야지. 주권이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 검사가 후보자를 검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 좋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준석의 말은 말이 안 되고 또 당선됐다.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대통령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왜? 5가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공판이 여기서 열고 저기서 열린단 말이지만 증인 채택
계속해 증인 신청해가지고 이재명 사건은 증인 신청 어마어마하게 하죠 검사들이. 그러면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공판이 엄청 길어져요. 지금도 재판이 뭐 대장동 사건은 몇 년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5년 내내 재판 받아야 돼. 그럼 공판에 나가서 또 진술해야 되고 피고는 나가서. 그럼 대통령 뭐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민들이 후보자를 결정을 못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수행하도록 해야만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소추할 수 없다는 의미는 새로운 소재기뿐만 아니라 이미 제기된 소도 진행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주권, 국민의 선거권의 보장에 부합되는 해석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후보자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면 검사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84조는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제하고 소추할 수 없다는 의미는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조의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안이 제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이. 법원은 내란 외환해죄를 제하고,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지금 초안이 어떻게 된지 제가 안 찾아봤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거 잘 만들어야 됩니다. 내란죄, 외환해죄를 제하고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윤석열에 대한, 재직 중에 소재기가 가능했지, 재판 진행이. 그래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안을. 지금 민주당 그렇게 만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안은 검사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해죄를 제하고는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형사법정 하나 추가하는 것도 좋아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이미 공소 제기한 것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런 안도 가능한 안이라고 봐야 되죠. 그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내란 외환해죄를 제외하거나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어차피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는 소추할 수 있다는 게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든지 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든지 둘 중에 한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들어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에 부합되는 해석이? 헌법 84조에 부합된 법조항이기 때문에 하퍼닝 법조항입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또 이런 법조항 형사법 개정하자면 이재명을 위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어거지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의 방어의 논리는 뭡니까? 헌법 84조입니다. 이 헌법 84조를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형사법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제대로 했는 해석이 뭐예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미 제기된 소도 진행할 수 없다. 형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게 타당한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법 조항이 들어와도 헌법 84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의 구성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손을 대야 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은 다 이번에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고, 문재인 쪽에서 임명한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내세웠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느냐, 누구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에 따라 이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통령과 국회가 나눠서 한다든지, 지금 대법관이 14명이에요. 7명씩 대통령 7명. 또는, 국회 7명을 하든지, 또는 뭐,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14명 중에 5인 이렇게 선출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5인, 뭐, 대통령이 5인, 그 다음에 나머지 4인은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대한
법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다든지 추천한 사람 중에서 4명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대통령에게 14명의 임명권을 주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매우 위험하다. 윤석열 같은 이런 내란 주동자들이 자기의 편한 사람을 미리 임명하고 이런 식의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눠서 임명하는 방식을 선택하든지 국민들이 직접 하든지 대신 국민들이 했고 국민들이 소환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대법관 소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아주 제일 끔찍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사용하지. 민주당 애들 참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그쵸? 나 같으면 이번에 미리 얘기했을 거야. 지금 대법원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대법원 헌재가 경쟁 관계입니다. 알다시피. 이 대법원 헌재 밑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 68조 1항만 개정하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68조 1항의 공권의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 대응이 안 돼. 이것만 삭제하면 돼. 법원의 재판 제외만. 원래 현행 헌법 하에서 헌재법이 들어올 때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일 헌재법은 돼 있어. 독일 헌재법에. 독일 헌재에서는 걔네 최고재판소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대법원이. 대법원이 재판했을 때 헌재에 가서 다툴 수 있도록, 물론 모든 사건은 힘들 겁니다. 중요 사건들, 그죠? 이번 대통령 선거소송이라든지, 대통령 피선거권의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정치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적 분쟁 사건을 법으로 규정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면 대법관들 경기 일으킵니다. 경기 일으켜. 왜? 대법관들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올라.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밀리게 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민주당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야.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 재판만 제하면 됩니다.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찬성합니다. 왜? 독일 헌재법이 이렇게 돼 있걸로. 원래 헌법성이라는 것은 입법행위나 사법권을 모두 통제하게 해나온 것인데 법원 재판만 제외됐기 때문에 사법권 통제가 지금 제외돼 있어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강력한 의지고 입법제의 재량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해석이에요. 헌법 111조 1항 5 법률은 헌법소원에 있어서 무엇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입법제의 재량이다. 국회. 그럼 민주당 아니야 지금. 국회 재량이면 국회가 입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희대가 저렇게 했겠어요? 조희대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그러면 헌재 똘마니가 되는 거야? 제일 싫어하려고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판결이 안 나왔을 거야. 얘네들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헌재법을 개정하겠다고 큰 소리 쳐야 됩니다.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 얘기고, 칼이 있다는 건 보여줘야 돼. 칼집에 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런 대법원들이 이런 파교환송 이런 짓거리 못했을 텐데, 참 너무 이게 방심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지는 자가 이긴다.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주도권을 쥐려면 목소리만 커서는 안 돼요. 법 논리가 있어야 돼요. 가장 법 논리에서 핵심이 뭐예요? 국민들이죠. 국민주권, 국민의 선거권 보장. 이거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게 없어, 헌법에서. 그래서 국민주권,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강조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미 형사권 많이 기소된 후보자가 되기 힘들다든지 되고 나서도 업무 수행을 못해.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선택한 후보자 중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주권자가 선택을 못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 위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헌법 84조가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를 취소하도록 검사에게 하도록 아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법 못 바꾸면 돼. 못 바꾸면 돼. 그 다음에 또는 형사소송을 더 이상 형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형사법정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뭘 제외해야 돼? 꼭 내란, 외환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발 좀 이거 넣어야 돼.
또 이게 빠뜨리고 민주당 애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똑바로 해. 민주당 똑바로 해야 돼. 내란 외죄를 제외하고입니다. 이 민주당 띠란 놈들 말이에요. 이 민주당 애들이 다 지금 저 기각된다고 큰소리 치는 바람에 이게 방심하는 말이에요. 국민들도 방심해버린 거잖아. 자기들이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어? 이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꼭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 이 안을 선택하든지, 또는 재직 중에,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하든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좀. 알고 퍼뜨리고 이걸 확산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이거 뭐, 그냥 국민도 어리버리 해가지고, 다시 12.3 같은 사건을 또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절대 이런 내란 행위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목박음 해야 되고, 대법관 구성 방식 또 확실히 개정을 해야 되고, 중요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조항을 빨리 헌재법을 개정해서 법원의 재판, 대법원의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 판결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이게 독일에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헌법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야. 오히려 헌법소원이 들어온 이유가 사법권의 통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권에 대한 통제는 위헌법률 심판, 이미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죠. 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입법, 행정, 사법권 중에 사법권에 대한 통제만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헌법소원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 대해서 삼는 게 타당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입법권은 위헌법률 심판, 행정권은 행정소송, 그럼 사법권은 대법원처럼 이번처럼 이런 대법원에서 저런 파기환송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누가 통제할 건데? 없죠. 이게 헌법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제도가 들어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 대해서 삼아야 돼요. 대법원 재판도. 중요 사건만. 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 사건을 입법화 시키면 되는 걸로. 이런 것들을 다음 각호의 경우는 대법원 재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뭐죠? 대통령 후보자 자격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통령 선거소송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를 넣어서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거 보면 이제 헌재밖에 믿을 기관이 없어, 국가기관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금 손을 봐줘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대법원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쿠데타 세력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헌법 해석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용기를 갖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서 더 이상 내란 이런 얘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